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을 몰고 왔던 프로그램이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상위권에 입상을 했고, 이후에는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김호중 씨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김호중 씨가 지난달 초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증거인멸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6월 18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중 씨 사건을 어떤 그 주요 경과들을 한번 쭉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 검찰 수사가 끝났잖아요. 법원에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그래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그다음에 그 결과의 의미나 이유, 또 향후 이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재판 과정에서 쟁점, 또 장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명인이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이 가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경과를 말씀해 주시죠.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9일 자정 직전인데요. 서울 이번 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김호중 씨 혐의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일단 개수로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인정되는 혐의가 5개라고 봤습니다. 5가지? 예, 5가지. 그런데 검찰은 그중 하나 빼고 4개만 인정된다고 보아서 법원에 넘겼는데요. 그 하나 빠진 혐의가 바로 음주운전 혐의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혐의 4개를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뺑소니 사범. 그 이제 죄명이 뭐냐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말 그대로 도망갔는데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망갔다.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그 특가법 5조의 3회가 규정이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주치상, 뺑소니 사범과 항상 같이 가는 죄가 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사고 후 미조치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예, 도주치상과 좀 비슷하죠, 이름부터가. 예, 도로교통법 148조인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5년 이하니까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형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도주치상하고 사고 후 미조치는 항상 같은 맥락에서 의율된다고 보면 됩니다. 도주치상을 한 사람은 당연히 사고 후 미조치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함께 따라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역시 또 이것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위험운전 치상이요? 네. 이 어감상으로 봐도 뭔가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법 5조 11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음주 나오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이것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천만 원,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교통사고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 네 번째는 이제 범인 도피입니다. 범인 도피. 예. 이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 은닉은 숨겨주는 거죠. 도피는 도망가게 하는 거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전화를 걸어서 사고가 났으니 대신 좀 자수를 해달라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범인 도피 교사로 의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김호중 씨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소량의 음주를 했다라고 시인을 했고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을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김호중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에이, 그건 17시간이나 안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사고로부터 17시간이 지나서야 측정을 하는 바람에 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계로 체내 알코올이 다 분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 당시에 아마 이 정도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위드마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위드마크가 독일 그 과학자 이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입니다. 훨씬 앞서셨네요. 예, 110년 전에 여러 요소들을 측정을 해서 사후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내는 그런 방식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음주량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필연적으로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무시된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김호중 씨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그 처벌의 최하한에 가까운 0.031%로 계산을 해서 검찰에 보낸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 위드마크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김호중 씨조차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마신 건 있지만 음주운전이 될 정도로 마시진 않았다. 입만 댔다. 그러니 본인은 부인하고 또 이 위드마크의 절대적 정확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개인차가 있고 그러면 법원 가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굳이 이것을 법원에 가서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험운전치상에서는 수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 보니까 술을 마셨다. 그리고 뭐 진술에 비추어봐도 그렇고 그 전에 여러 군데 들려서 술을 마신 것이 확인이 됐고 또 CCTV를 보니까 좀 휘청거리더라. 그리고 술이 취하지 않았으면 왜 대리운전까지 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험운전치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그 구체적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했다 해서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되거나 참작이 될 점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김호중 씨가 이 4개의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즉 자백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김호중 씨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유리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잖아요. 상대 그 택시 운전기사가 다쳤기 때문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이번 달 13일 피해자인 택시 운전기사와 합의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그 택시 운전기사의 그 다친 정도, 상해 정도가 약 2주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합의까지 되었다면 당연히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나 그 적어도 범인 도피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매니저로 하여금 운전자라고 자수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호중 씨한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겠어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가 된다고 보시나요? 자,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형사범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 구형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재판부 또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선고 결과가 국민 일반의 법감정 또 준법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자, 검찰의 사건 처리 후에 국민들의 자조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러면 음주운전해도 그 현장만 회피하면 끝 아니냐. 맞아요. 네. 무조건 현장 벗어나면 되고 또 벗어난 이후에는 술을 더 마셔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이러한 행위야말로 전형적인 사법 방해행위죠. 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행위, 또 법질서 경시행위잖아요.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그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검찰청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 소위 김호중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술은 먹되 절대 운전대는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중 씨 사건의 개요 그리고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